오케이. 그동안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중복조합까지 전체에 대해서 내신 대비 출제 조망을 했었고, 오늘은 확률 부분에 대한 출제 조망을 할 거야. 이 경우의 수는 자그마치 앞에서 했을 때 거의 6강이었잖아. 근데 확률은 딱 한 강으로 가볍게 끝나.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경우의 수에 강하면 확률은 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딱 5개만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면 돼. 우선 확률을 5가지 포인트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좀 몇 개 좀 볼 거는 좀 있어. 집합과 확률은 유사하다. 그지? 여기 NU, NA, NB 이렇게 나오고, PA, PB, PO1 이렇게 나오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3번 문제 같은 거를 보면, 아니다. 3번이 아니라 2번.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전체의 합은 1이다 하고, 미지수로 놓고 해서 그냥 산수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겠지, 이건. 이건 뭐 집합을 알면 뭐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용어를 몇 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시행이라 여기 보면 시행은 말 그대로 노가다를 하는 거야. 노가다를 하는 거고 실제로 던져보는 거지. 이것을 시행이라 하고, 그 다음에 표본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집합으로 표시한 거야.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면은 그걸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뒷면이거나 또는 앞면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지? 이런 걸 표본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네,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건이지, 뭐.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올 확률, 이런 걸 사건이라 하고, 네,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거야. 이건 근원 사건이 얼마겠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건. 전부 다 2분의 1이겠지.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는 1, 2, 3, 4, 5, 6이 표본공간이 될 테고, 그때 1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나올 확률, 근원 사건은 6분의 1이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원 사건이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안 돼.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건 근원 사건이 다 같잖아. 동전은 2분의 1이고 앞면이나 뒷면이나, 주사위는 전부 다 6분의 1로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주의 좀 해야 되고, 전 사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사건은 그럼 뭐 당연하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사건, 그럼 뭐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전 사건이라고 하고, 공사건은 절대로 안 나오는 사건을 말하지.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말도 안 되잖아, 그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예, 그런 것들을 공사건이다 이래.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용어 살펴봤으니까 바로 확률 포인트 5가지로 넘어가자. 이걸 넘기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줄게. 확률의 5가지 출제 포인트는 이거야. 첫 번째, 확률은 사건을 다뤄. 근데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 좀 독특한 사건. 5가지야. 배반 사건, 여사건, 독립 사건, 종속 사건, 조건부 사건. 이 5가지 사건의 특성. 그거. 이게 출제 조망의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야.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 확률이란 뭐냐? 뭐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치,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실제로 10번 던지면 5번 나와? 던질 때마다 다르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도수라고 그래. 10번 던졌는데 4번 나왔다. 이런 식이면 10분의 4. 이게 상대도수인데, 이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보통 30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많이 하면 이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말이나 또는 통계적 확률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그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건부 확률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이건 뭐 틀림없이 나오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틀림없이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시행의 확률은 무엇인가? 네 번째고, 5번째가 여사건의 확률.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집합과 성질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5가지.
독특한 5가지 사건의 개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이 5개로 그냥 정리가 돼. 요즘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나오는 배경들을 보면은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게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여사건 자체도 또 분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 예제를 풀면서 이 출제 조망을 할 텐데, 그 예제 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모나미 볼펜이라고 내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나미 볼펜 그러면은 육각형으로 돼 있고, 한쪽에만 2로 3하고 글씨가 써 있잖아? 그럼 그렇게 굴렸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 글씨가 나오거나 하얀색이거나. 육각으로 돼 있지, 육각. 그걸 갖다 굴렸을 때 그럼 글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2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확률을 취급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다른 걸로 인식을 해야 돼. 그걸 매우 주의해야 돼. 그걸 모나미 볼펜이라고 내가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사람이 일렬로 쓰는 경우하고 같은 문자가 서는 동자 순열이 있지. 동자 순열의 확률을 풀 때는 그 각각 같은 글자 AAA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다른 걸로 봐서 풀어도 되고, 그냥 동자 순열로 풀어도 돼. 그때는 모나미 볼펜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돼. 동자 순열의 확률을 풀 때. 또 하나는 토너먼트 풀 때. 토너먼트 풀 때도 그거 전부 다 그냥 동그라미로 인식하면 돼. 그 토너먼트를 짤 때. 그렇게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낫다. 요렇게, 요런 정도 정리하고, 바로 한번 넘어가 보자. 여기 확률의 5가지 포인트라고 썼고, 그 5가지 포인트 자체가 바로 출제 조망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가볍게 풀면서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지. 자, 특징 있는 5가지 사건의 개념이라고 해서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독립사건, 조건부 사건, 독립사건, 종속사건. 배반 사건은 뭔지 알겠지? 배반 사건 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이게 파이라고 써있네. 파이가 아니라 뭐 0이다. 이게 무조건 기억나면 돼요. 그 다음 여사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동시에 합하면 뭐가 돼야 돼? 전체 합 1이 돼야지. 그지?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는 저걸 포제라고 했었어.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게 바로 여사건이야. 오케이? 따라서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그러면 이건 맞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이건 틀리지? 오케이. 이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사건이다. 이러면 큰일 나. 그거 아니야. 그 다음, 조건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 독립사건, 종속사건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해줄게.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건을 다룰 때에는 이걸 좀 쉬울까? 보통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뭐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 하나를 던질 때, 뭐 서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뭐 경우의 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주의할 점. 이 확률에서는 독립사건을 그렇게 인식을 하면 문제 안 풀린다. 그래서 꼭 어떻게 기억을 해두냐? 무조건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 독립사건, 확률에서 독립사건 나오면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 PU가 1이고 PA, PB가 있잖아. 그럼 PA는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지. 그 다음 PB의 수치도 0에서 1 사이지. 그랬을 때 PA하고 PB의 그 수치를 곱했을 때 교묘하게도 이 가운데에 있는 수치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률에선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속사건은 그 독립사건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이게 종속이냐 독립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뭘 해보면 돼? PA하고 PB를 곱해보고 PA 교집합 B를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 경우의 수처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확률에서 사건을 다룰 때 그 문제를 읽어보면 그 사건을 보자마자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이거 경우의 수의 관점처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 예제를 이제 풀면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또 연결해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AC, AC와 B, AC와 BC 이것도 독립이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도록.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해. A와 B가 독립이면 AC와 BC가 왜 독립일까? 이걸 이제 살짝 보여줄게.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그랬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거지, 이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독립이면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 근데 그럼 그걸 전제 조건에서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P에 AC하고 곱하기 P에 BC가 이게 뭐가 나오면 돼? 이게 독립이려면 AC와 BC가 독립이려면 그거는 내가 방금 전 설명했잖아. 교집합 BC 이렇게 나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은 것만 보이면 돼. 그럼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자, 이거는 드모르강의 법칙에서 이건 어떻게 돼?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맞냐? 드모르강. 그렇게 하면 이것은 PU는 1이니까 1 빼기 P의 A 합집합 B 이렇게 될 거야. 맞나? 그럼 PA 합집합 B는 또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PA 플러스 PB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P의 집합하고 똑같다 했잖아.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냐?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는 전제가 있지. 그럼 이 PA 교집합 B는 뭐겠어? 이건 PA 곱하기 PB가 되겠지. 그러냐?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그 다음 플러스 P의 A 곱하기 PB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이거 이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냐? 1 마이너스 PA 그 다음 뭐야? 1 마이너스 PB 됐지? 그럼 이게 PAC지 이게 PBC지?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됐지? 그럼 이제 독립과 종속도 파악했지? 그 다음 이제 조건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조건부 사건 밑으로 내려보자. 이게 조건부 사건이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 오케이?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전체 사건이 확률이 뭐가 되는 거냐면 PB가 전체가 되는 거야. 이거 다르게도 표현할게.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B라는 사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N의 A 교집합 B.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걸 전제로 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럴 때 A가 일어날 그랬으니까 A가 이 부분이잖아. 그지? 이 부분. 그지?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말이다. 조건부 확률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 문제를 읽어보고 아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그러는 순간 여기 교집합하고 세모하고 이거 두 개 합한 게 이게 PB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시할게. 별 더하기 세모. 이렇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P의 교집합 B는 바로 이 별이지.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위로 올릴 것인가. 바로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오히려 경우의 수로 접근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또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겠어. 이 MB라고 하는 사건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걸로 포재로 나누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다음에 어떤 걸 위로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요 셋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전형적으로 조건부 확률에서 문제 나오면 이게 조건부 확률을 줄 때
미지수를 준 상태에서 어떤 확률의 값을 주게 돼.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표를 그려.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뭐 이런 식일 거야. 남녀가 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가 있다. 그럼 있는 애는 동글맹이, 없는 애는 X. 그 다음에 이것은 남녀,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린다고. 그리고 미지수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으면 A, B, C, D 이렇게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단수를 문제에서 주게 돼 있어. 그럼 그대로 서술한 다음에 산수 풀면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냐면, 조건 확률인데 굳이 저렇게 조건 확률을 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 그게 어느 때일까, 형서가? B라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자명하게 A와 B가 독립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명하게 독립이야. 그러면 저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 B하고 A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B가 춤을 춘다고 해서 A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 PA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에 1인이 나와? 그건 아무런 상관없잖아. 그런 건 독립이 명확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독립사건 문제를 풀 때 이것을 많이 이용해. 너희들 개념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독립사건 풀 때 이걸 이용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독립사건일 때. 무조건 뭐를 떠올려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걸 무조건 떠올리도록 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어때? 5가지 사건의 독특한 사건의 개념 어렵지 않지? 이게 첫 번째 확률에서의 포인트야. 그 예제를 한번 보자. 그 예제가 3번이냐? 보자. 시작. A와 AC는 항상 배반 사건이다. 무조건 참이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은 여사건이야? 아니지?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야? 그건 맞지. 세 번째, A와 B가 배반이면 제가 1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 디귿본 부분 약간 까리하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알려준 대로 배반 사건이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P에 A 교집합 B가 뭐다? 0이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상태에서 만약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과연 그러면 P의 B 조건부 A의 여집합이 이것이 1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P, B분의 맞냐? 그다음 P의 이 두 개의 교집합이지. 그럼 그 두 개의 교집합은 AC 교 B지. 집합하고 똑같다겠지. 이거 P, B-A지. 그잖아. B기와 AC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냐? P, B분의 이것은 P, B에서 뭘 빼지? 형서가? 아니지. 큰일 나지. P, A 교집합 B를 빼지. 우리 집합할 때 이거 많이 틀렸지? P, B-A. N, B-A면 N, B에서 NA 빼는 거 아니잖아. 그지? 교집합을 빼는 거지. 근데 뭐라고 했어? NA 교집합 B가? 0이라고 했지.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약분돼서 얼마 나와? 그럼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알려준 대로 숙지를 하도록 해. 그 다음, 이번엔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가 종속 사건이네. 그럼 이상하다. 종속은 독립하고만 관계를 권쌤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배반 사건이 이거지.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이면 독립 사건이라는 거야. PA 교집합 B는 뭐와 뭐다? PA 곱하기 PB가 성립이 되면 이건 독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여부만 보면 돼. 근데 뭐라고 했어? A는 공집합이 아니고 B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지. 그럼 PA, PB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 값이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PA 교집합 B가 이게 0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건 0이 될 수가 모순이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종속.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알겠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배반이냐? 그럼 독립하면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P에 A 교집합 B가 뭐다? PA 곱하기 PB다. 이게 떠올라야지? 그럼 그러면 과연 A와 B가 배반이냐를 물어보고 있어. A와 B가 배반이라면 뭐가 떠올라야 돼? P에 A 교집합 B가 뭐다?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말이 되는지 보자고. 얘랑 같지? 근데 A, B가 공집합이 아니지. 그럼 이게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여기다 해도 되고 또 어디다 해도 돼? 여기다 해도 되겠다. 그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마지막으로 A와 B가 독립이면 이거는 이거다. 보자마자 참. 왜? A와 B가 독립이면 AC, B도 독립이고 A와 BC도 독립이고 AC, BC도 독립이지.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지. AC와 B도 독립이지. 그럼 이건 그냥 PAC고 이것도 그냥 PAC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참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서 확률의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벌써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그것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래.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 알겠어. 큰 수의 법칙. 여기 보면 이 n분의 x가 이 n분의 x가 뭐냐면 실제로 n번을 던진 거야. 그럴 때 어떤 사건이 x번 나오고 이걸 노가다 확률, 상대도수 또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6분의 1이 있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갖다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PM이라고 표현할게. 이거 매스매티컬 프로포지션. 프로버빌러티인가? 수학적 확률이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근데 실제로 6분의 1이라고 해서 120번 던지면 그럼 1의 눈이 20번이 나오냐고. 그때 다르잖아. 모른다고. 그때 달라. 이걸 갖다가 통계적 확률 또는 상대도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상대도수나 통계적 확률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분의 뭐라고 하겠어? x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주사위를 실제로 n번 던졌을 때 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거야. 그러면 이거와 이거 차이에는 뭐가? 오차가 발생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실제 6분의 1과 이 수학적 확률 6분의 1과 실제로 던졌을 때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얼마쯤이라고 할까? 대충 0.1쯤 된다고 해보자. 0.1보다 작을 확률. 그럼 여기는 확률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그 두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 됐어?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실험을 해보기 전엔 알 수가 사실 없지. 그지? 근데 자명한 사실이 있을 거야.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다 n이라고 했어. 이거 시행 횟수를 n이라고 잡은 거거든. 그때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즉 무한대만 던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봐. 무한대를 던지게 되면 이 n분의 x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 에이, 아니지. 잘 생각해봐. 이 n분의 x의 정체가 뭐야? 전체 시행분의 1의 눈이 나올 확률이지. 그 무한대번으로 숫자를 막, 그치, 6분의 1을 향해서 갈 거라고. 그렇겠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무한대로 던지면 거의 근접할 거 아니야. 그지? 12번 던지거나 또는 24번 던지거나 이럴 때는 오차가 좀 발생하더라도 점점 수를 크게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오차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 무한수를 향해서 가겠지. 따라서 0.1이 아니라 0.001이라 하더라도 또는 0.00001이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이거는
100%가 된다. 이런 의미야. 그렇겠지.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 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pn이라고 하는 함수, 이걸 pn을 fn이라고 한번 해보자. fn은 pn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좌표평면에다가 그리면 이게 n축일 거 아니야. 그러냐? 그런 상태에서 이 시행회수를 무한대로 하게 되면 이 값이, 리미트 pn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 2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렇게. 됐지? 바로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예제를 한번 보자. 9번, 10번.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의 대표적인 문제. 검은 공과 흰 공을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2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했대. 자, 보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하얀 공이 있고 검정 공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인지 몰라. 이걸 뭐 X개라고 해보지 뭐 X개. 그럼 이것은 10-X개겠지. 그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2개의 공을 꺼내봐. 그랬을 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그건 계산 어떻게 돼? 전체 사건은 10C2지. 2개 모두 흰 공이다 그러면 이 흰 공 중에서만 2개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X 컴비네이션 2가 되지. 이렇게.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무슨 확률?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나미 불펜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거 전부 다 흰 공이 이건 전부 다 검은 공인데 전부 다 다른 걸로 취급했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우린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저 3번에 한 번 꼴 저게 바로 뭐야? 실제로 해봤을 때 노가다 확률이잖아. 저게 바로 총리적 확률이야.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하라? 같다고 간주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 9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낸 문제인 거야. 자, 이해됐어?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n분의 x. 이 노가다 확률 나온 거야. 6분의 1은 수학적 확률. 그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 오차가 0.1보다 작을 확률. 됐어? 그랬을 때 다음 표를 이용하여 n은 10일 때하고 30일 때 저 확률 값을 각각 구해보래. 저게 무슨 얘기냐면 10번 던졌을 때 저 값,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오차가 0.1보다 작을 확률하고 30번 던졌을 때 저 확률 값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야. 어떤 게 더 클까? 방금 전에 큰 수의 법칙 배웠잖아. 30 집어넣었을 때 저 확률 값이 더 커. 50 집어넣으면 더 커지고 100 집어넣으면 더 커지고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그럼 저 값은 100%가 된다고. 그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은 11대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n은 11대 여기서 집어넣으면 1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그것의 오차가 무엇보다 0.1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0.1에서 0.1까지지 값이? 그럼 1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0.1보다 작고 마이너스 0.1보다 크다. 맞냐? 세변에다 6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1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10분의 x 그 다음에 6분의 1 플러스 0.1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10을 곱하면 되지? 그럼 6분의 10을 곱하면 6분의 10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10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됐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6분의 10이니까 1. 얼마 얼마에서 1 빼니까 0. 얼마 얼마. 그래서 이 값은 0. 얼마 얼마 이렇게 되고 이것은 2. 얼마 얼마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x는 1의 눈의 횟수니까 소수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하고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쳐다봐. 10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올 확률 여기 있지? 2번 나올 확률 여기 있지? 그잖아. 이 결국은 이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 확률은 P에 X는 1일 때 플러스 P에 X는 2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0.614 이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번에 n은 30일 때 역시 집어넣고 이와 같이 부등식 풀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가 넓어지게 돼. x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는 확률값을 여기 30번일 때 더 더하게 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푼 이 수치인 이 두 개를 더한 수치보다 n은 30일 때 저 부등식을 푼 확률의 수치가 더 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건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됐어? 그래서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자, 벌써 두 번째 거 끝났어? 근데 거기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이것도 좀 재밌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원주율의 근사값을 이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봐봐. 이렇게 x, y 0,0, 1,0, 1,1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4분원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형사가 지금 또 다트를 던져봐. 이 사각형 안으로 던져. 휘웅 해서 탕. 그래서 이 4분원 안에 이 다트가 꽂힐 확률이 어떻게 돼? 전체 면적 요거분에 4분원 면적이겠지.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야? 1이지. 그거보다 이 면적은 어떻게 돼? 1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4분원의 넓이 반원의 면적. 아이고 그걸 헷갈리면 못해. 2분의 1 r제곱 세트 4분의 파이잖아. 우린 이런 걸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지만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연속되어져 있는 면적, 길이, 시간, 부피를 다루는 확률. 근데 지금은 다루지는 않아. 하지만 어쨌든 다트를 던졌을 때 이 4분원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1분의 4분의 파인 거 알겠지? 자, 우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기하학적 확률이자 이게 수학적 확률인 거야. 자, 지금부터 형사가 다트를 더 던져. 막 던지자. 무작위로 이 안에 던지는 거야. 이걸 난수표로 찍는다고 보통 표현을 해. 됐어?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을 던지냐면 n번을 던져. 그럴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n분의 x가 되겠지.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원래 이 두 개는 오차가 발생을 하지. 하지만 무한대로 던지면 두 개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됐어? 그러면 파이는 뭐가 돼? n분의 4x가 되냐? 네. 이렇게.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난수표로 이렇게 막 찍게 되면 얘는 계속 숫자를 크게 늘려가지고 가게 되면 이 n분의 4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눈에 보이냐면 3.14를 향해서 막 가는 게 보여. 오케이?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원줄의 숫자를 구하는 좀 재밌는 문제야 이게. 그래서 소개를 해줘 본 거야. 그 다음 조건부 확률의 계산. 이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지?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먼저 풀자. 14번 문제가 우선 전형적인데.
세 번 중에 한 번꼴로, 즉 3분의 1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얘가 A, B, C 세 친구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우산을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A에 거치고 B 거치고 C를 거친 다음에 집으로 왔는데 우산을 잃어버린 거야. 사건 발생한 거지. 그랬다는 전제하에서 이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계산하라. 이게 전형적인 조건 확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해서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냥 이 문제를 그렇게 안 하고 얘는 우산 잃어버릴 확률 얼마야? 그치. 그냥 3분의 1이야. 그럴 때는.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B라는 데서 잃어버렸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전체 확률이 되는 거야. 즉 PB가 되는 거야. 오케이? PB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얘 B가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잃어버렸다를 베타라고 할까? 오케이? 그때 여기에서 잃어버렸을 이것을 알파라고 해보자. 사건을. 그럼 P의 베타분의 P의 뭐가 되겠어? P의 알파 그러면 안 되지? 왜 P의 알파가 안 되는지 아까 설명했었지? 이 두 개의 뭐 교집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조건 확률은 이 분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분류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이 세 가지라고, 이 베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 되고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어떻게 돼? 아니지. 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려야 되잖아. 그잖아. 그 다음 C에서 잃어버리려면 그치. 앞에서 안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의 내용은 뭐야? 알파 교집합 베타는 바로 여기서 잃어버린 거지? 따라서 이 세 확률 중에 어떤 걸 위로 올리면 돼? 이 두 번째 걸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이게 전형적인 조건 확률의 계산법이 되는 거야. 알겠느냐?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볼까? 이 문제도 한번 봐. 13번 봐봐. 다음과 같아. 표가. 근데 원래 문제는 저 표를 내가 그려야 되는 걸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저렇게 숫자로 안 줘. 오히려 거꾸로 미지수를 주고 단서를 주고 단서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하지만 이건 그냥 정직하게 한번 문제 내본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게 있어서. 잘 봐.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했어? 35명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물리를 택했대. 이걸 베타라고 놔보자고. 사건 발생했어. 그럼 그런 전제하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알파라고 놔보자고. 됐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P 베타 조건부 뭐 알파 맞냐? 이렇게. 또는 내가 앞에서 이거 어떻게도 계산한다고 했냐면 N 베타의 알파 이렇게도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지? 그렇게 계산해도 돼.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P 베타분의 P의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고? N 베타분의 N의 알파 교집합 베타 맞냐?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이것을 갖다가 분류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분류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을 위로 올릴 것인지. 그래서 이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건 얘는 거의 안 쓴다고 그랬지. 얘를 쓰거나 또는 얘를 쓰거나 또는 얘를 쓰거나 이럴 거라고. 그럼 지금 시작해보자. P 베타의 내용이 뭐야? 물리를 택했어. 그럼 물리를 택했다를 분류하면 어떻게 돼? 물리를 택했다를 남학생 물리. 그치, 남학생 물리, 여학생 물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남물, 물 플러스 또는 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조건 방면은 저게 분류가 되면 다 끝난 거야. 그럼 시작해보자. 남자 물리 어디 있어?
남자 물리 이거 보이지? 이거 확률 얼마야? 남자 물리일 확률. 근데 이 물리 선택자 중에서 남자 물리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건 이 남자 물리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조건부 확률로 다 모양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남자 물리는 15분의 10이 아니야. 이거 주의해야 돼. 뭐 분의? 35분의 10인 거야. 그거 주의해야지. 그래서 이건 35분의 얼마? 10이야. 여자 물리는 35분의 5냐? 5.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P 알파 기준법 베타 뭐야? P 알파 기준법 베타. 알파 기준법 베타가 뭐야? 여학생 물리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올려야 돼? 그치, 35분의 5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전형적으로 조건 방정을 푸는 문제잖아. 그치? 근데 이것을 요 관점으로 한번 보자. n의 관점으로. 그럼 베타의 내용이 뭐야? 물리를 선택한 학생 수지. 이 물리를 선택한 학생 수 이거 몇 명이야? 그치, 15명이지. 그런 다음에 여자 물리는 몇 명이야? 5명이잖아. 어떤 게 편해? 그치, 이게 훨씬 편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때는. 쟤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별 플러스 세모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러면 이거 베타의 내용이 뭐야? 물리지. 물리 역시 분류하면 남자 물리, 여자 물리지. 그럼 10 더하기 5분의 둘 중에 어떤 거 올려야 돼? 그치, 5 올려. 이렇게 조건 방정을 계산하는 건 세 가지야. 선생님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한데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푸는 게 편한 때가 있고 이렇게 푸는 게 편한 때가 있다고. 근데 이건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쟤는 거의 안 써먹었지.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가장 편하게 풀 수만 있다면 이렇게 풀 수만 있다면 제일 좋지. 제일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파 베타가 독립이면 저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그냥 P 알파라고 그랬지. 독립이면 거기까지. 그러면 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낼까 안 낼까? 잘 안 낼 거야. 왜? 조건부 확률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분모를 이거 아니면 저거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거든. 또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걸 분모에서 위로 올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12번 문제를 내가 내놓은 거야. 그 배경이. 12번 문제 봐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8%래. 상당히 정확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을 너 암이 아니야 라고 할 확률은 얼마야? 그치,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래. 그럼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넌 암이야 라고 할 확률은 8%. 이게 사람 잡는 일이지 어쨌든. 이런 의사야. 근데 실제로 암에 걸린 400명하고 걸리지 않은 600명을 진찰해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대. 그래서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을 보고 너 암이야 라고 하면 이건 두 가지 경우겠지. 어느 경우야? 첫 번째는 그치, 암인데 그것을 넌 암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넌 암이야 해서 사람 잡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지. 그거 계산하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 왜 냈을까? 바로 이거 분류를 잘해야 조건부 확률이 강한 거거든.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이 1000명 중에 몇 명이야? 400명이지. 그럼 1000명 중에 얼마? 400명. 곱하기. 이거 줄을 내었어. 암에 걸린 걸 암이라고 할 확률이 98%지. 0.98. 맞냐? 플러스. 그다음에 암에 안 걸릴 확률은 얼마야? 1000명 중에 600명이지. 근데 암에 안 걸렸는데 넌 암이야 라고 할 확률이 얼마야, 위에서? 8%지? 그래서 0.0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린 포재로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완벽한 조건부 확률 문제로 풀려면 이걸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렇게 내는 거야. 이들 10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하였다. 사건 발생. 그런데 실제로 암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봐. 그럼 저게 이제 완벽한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였다 그랬을 때 이것을 베타라고 놓으면 실제 암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이 알파가 될 거고, 그래서 P에 베타 조건부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P 베타는 이미 구해놨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이것은 P 베타분의 P의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P 베타를 두 개로 분류하면 이렇게 될 거고, 분의 P의 알파 교집합 베타는 둘 중에 어떤 거? 실제 암에 걸리라고 했지? 그럼 알파 베타 교집합은 어떤 거야? 요거냐?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풀게 되는. 뭔 소리인지 알겠지? 현재 이 원래의 문제는 그 자체로 조건부 확률은 아니야. 오케이? 실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였다. 그랬을 때 실제로 암에 걸렸을, 이랬을 때가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2번은 분류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 전에 내가 낸 문제고, 그 다음 또 연습 문제 한 2문제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대. 자, 흰 공이 2개, 그다음에 검은 공이 1개 이렇게 들어있다. 이게 A 상자. 그다음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 그래서 어떤 짓을 했나 봐봐.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1개를.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하나를 끄집어냈더니 흰 공이었대. 자,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게 바로 베타가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A에서 이렇게 꺼낸 것이 검은 공이었을. 이게 바로 뭐라고 놓으면 돼? 알파로 놓으면 되겠지. 그럼 이건 결국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P 베타 분의 바로 들어가자. P의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P 베타를 분류해야지. P 베타의 대응은 B에서 여기서 이렇게 꺼낸 공이 흰 공이었대. 이런 짓을 했을 때.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그 2가지가 뭐야? 여기서 흰 공, 그 다음에 흰 공. 여기서 검은 공, 그 다음에 흰 공. 그지? 그래서 앞에서 흰 공, 그 다음에 흰 공. 앞에서 검은 공, 뒤에서 흰 공.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 우린 이걸 갖다 포제라 한다. 포함과 배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럼 시작해보자. 앞에서 흰 공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2잖아. 3분의 2 곱하기. 그런 다음에 흰 공이 여기 하나 들어갔어. 여기. 살짝. 여기서 꺼냈을 때 흰 공 나올 확률 얼마야? 아니지. 여기 흰 공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확률은 일단 3분의 2이고, 그런 다음에 흰 공 들어갔으면 흰 공이 4개잖아. 검은 공 2개지. 거기서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4지. 6분의 4. 6분의 4로 할게요. 약분하면 3분의 2인데. 또는 이번엔 이렇게 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런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뽑았을 때 흰 공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3인가? 6분의 3. 2분의 1. 그런 다음에 알파 교집합 베타가 뭐야? 흰 공, 그 다음에 A에서 검은 공. 그럼 어떤 거야? 요거나 요거? 요거 이렇게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바로
저 P 베타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 아니면 저거 또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어떤 걸 위로 올릴 것인가만 고민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 다음 24번 볼까? 마지막 문제 조건 방률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큰 사건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이걸 구하래. 내가 이 문제를 내는 건 바로 뭐냐면 이 P, A 조건부 B를 갖다 구할 때 이거는 경우의 수라서 N의 B, A 조건부 이렇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낸 문제.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지? NA분의 N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런데 뭐야 지금 사건이? 첫 번째 눈의 수가 두 번째 눈의 수보다 큰 사건이 A지. 그건 금방 쓸 수 있을 거야. 실제 6일 때는 어떻게 돼? 두 번째는 1, 2, 3, 4, 5면 되지. 그 다음 5일 때는 1, 2, 3, 4 4일 때는 1, 2, 3 3일 때는 1, 2 2일 때는 이렇게 되지. 따라서 NA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냐? 15가지? 그래서 이거 NA는 15가지. 그런 다음에 NA 규집합 B는 몇 가지인가 봐봐. 이 중에서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됐지? 끝! 15분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NA분의 이 P를 이 조건 방률은 N으로 전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이렇게 훨씬 쉽다라는 거지. 자, 됐지?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의 세 번째 포인트인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거기 숫자가 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이거 다섯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이거 네 번째지? 확률의 네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건 잘못됐어. 5가 아니라 4다. 네 번째 출제 포인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동전을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언제나 2분의 1로 동일하지. 100번 던지고 난 다음도 2분의 1. 1000번 던진 다음에 나와도 2분의 1이야. 이렇게 어떤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그런 상태에서 10번 던졌을 때 5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즉, 총 시행수 중에서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즉, 시행의 횟수를 물어보는 확률일 때. 이게 특징 둘.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 질량함수가 나오게 되는 과정은 설명 안 할게. 우린 이거 잘 알고 있잖아. 동전 10번 던졌을 때 3번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럼 형사가 어떻게 되냐? 10C3.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의 3. 맞냐? 뒷면이 나올 확률 역시 2분의 1이냐? 10-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냐면 저 형식이 이항정리하고 똑같아. 원래 나오게 되는 연원도 똑같아. 이번엔 주사위를 던져볼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10번 중에서 3번 나올 확률. 그럼 어떻게 돼? 10번 중에 3번.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4번마다 3분의 1로 동일하지. 그래서 3분의 1의 3승. 여사건은 그럼 얼마야? 3분의 2의 10-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사건이 두 개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세 개인 경우도 있어. 그 26번에 내가 살짝 넣어놨는데, 저거 봐봐. 매번마다 이길 확률이 2분의 1. 매번마다 질 확률이 3분의 1. 그럼 비길 확률이 보이지?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지? 근데 저 사건들은 각각 다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독립 사건이지?
그런 상태에서 2승 2무 1패가 될 확률을 구하라. 저건 사건이 3개지. 원래 동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고, 이건 주사위는 그 사건 아니면 여사건이잖아. 근데 이렇게 3개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쉬워. 2승 1무 1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5번이 총 싸움이니까 5C2, 그다음 3번 중에 2번, 나머지 1번 중에 1번, 이렇게 2승 2무 1패 됐어? 승할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이지? 여기 제곱 보여? 제곱. 그 다음 무승부지가 무승부? 무승부의 확률 6분의 1이지?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이거는 패지 패. 패할 확률은 3분의 1이지? 3분의 1의 1승. 이렇게 3개짜리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풀 땐 저렇게 풀어. 뭐 거의 뭐 나올 일은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이런 독립시행 확률.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문제가 너무 쉽잖아. 너무 웃겨. 뭐 사실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문제가. 많이 웃기지. 그래서 이 독립시행 확률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수능에서도 거의 안 나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하고 저 뒤에 있는 통계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에서 그때 나와. 그건 시험이 아주 잘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자체로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되게 떨어지는데 점수 주기 위해서 그냥 내는 정도고, 그리고 그냥 내면 너무 싱겁잖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사건을 2개를 줘.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건이 2개인데 그 2개 자체가 독립이잖아.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3이지. 그런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 10번 던진다겠지. 10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그럼 10C3, 2분의 1에 3, 2분의 1에 10-3 이런 식으로.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에는 5번만 던진대. 그럼 그때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역시 6분의 3이지. 그런 다음에 그럼 5번만 던진다 했으니까 5C3. 그 다음에 2분의 1에 뭐? 3. 그러니까 2분의 1에 5-3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2개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또는 뭐 이렇게 낼 수 있지. 동전 10번 중에 5번의 앞면이 나오면 그 다음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작업을 분류한 다음에 그냥 계산, 그래서 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4번째 포인트. 너무 쉽지? 이걸로 독립시행 확률은 마무리를 지면 되는데 거기 27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좀 풀어보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어. 동전을 10회 던질 때 앞면이 4에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되지? 10C4 2분의 1에 4 2분의 1에 10 빼기 4. 그럼 앞면이 6번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되지? 10C6이냐? 2분의 1에 뭐? 6? 그 다음에 2분의 1에 뭐? 10-6. 어때? 2개 같으냐? 같네. 이게 같은 이유는 그 사건의 확률과 6건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인 거지. 됐지? 네. 그 다음 동전을 10번 던질 때 5번이 나타날 확률. 그건 어떻게 돼? 10C5에 2분의 1에 5에 2분의 1이 10-5지. 근데 이거 확률이 같아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20번 중에 10번 나올 확률은 20C 10에 2분의 1에 10에 2분의 1이 20-10승이니까 이거 20승이지. 어떤 게 커? 같을까? 어때? 같을까? 아니면 어떤 게 더 클까? 오른쪽이 더 클 것 같다고? 왼쪽이 더 커. 왼쪽이 더 커. 야,
야, 2에 20승 들어갔는데 훨씬 더 크지, 이게 더, 분모가 훨씬 더 급격하게 커지지 않겠니?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10번 중에 5번, 20번 중에 10번을 숫자를 줄여. 이거를 2번 중에 1번으로 할게. 그럼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2-1승이니까 이거냐? 그 다음 4번 중에 2번을 한번 해볼게. 4번 중에 2번. 그럼 이건 2분의 1에 4승이지. 어떤 게 더 클까? 이건 계산 금방 되지. 이게 더 크지. 그래서 숫자가 클 때는 그거와 비슷한, 그리고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프랙탈 구조, 동일한 형식의 구조인데 숫자가 작은 걸로 계산을 해보고 키워서 확장해서 유추한다, 이렇게. 오케이? 사실은 저기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라고 하는 뒷부분을 배우면 그걸 이용해서 설명하면 아주 멋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 현재 수준에서는 통계를 아직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다. 됐지? 그 다음 디귿번. 동전을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날 횟수가 5회 이하일 확률은 0.5보다 크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는 0번에서부터 10번까지 나오지. 그러면 0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10시 0에 2분의 1에 이거는 10승이라고 할게요. 뭐 2분의 1에 0승, 2분의 1이 10만에서 0승 하면 한 번 나올 확률은 10시 1에 2분의 1에 1승에 2분의 1에 10-1승이니까 이것도 10승이라고 할게요. 그 사건하고 여 사건의 확률이 같으니까 저렇게 계산이 간편하게 되잖아. 그 다음 10시 5 그럼 2분의 1에 몇 승? 역시 10승. 그 다음 점점점점점 그 다음 10시 9에 2분의 1에 역시 10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시 10에 2분의 1에 10승 이렇게 될 거야. 맞냐?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 확률이 총합은 얼마? 1이겠지. 그잖아.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은 0번부터 10번까지 나오지. 설마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11번 나오겠어. 그지? 근데 여기 짝수지. 짝수인데 뭘로 시작을 해? 0으로 시작해. 그럼 11개지. 그러면 이 10시호는 몇 번째 거야? 이거 6번째 거 아니야? 여기가 몇 개? 5개. 그 다음 여기가 몇 개? 5개.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 1개, 그래서 11개가 되겠지. 그럴 때 우리 시의 계산의 특징 알지? 얘하고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얘는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5개의 확률값하고 여기 있는 5개의 확률값은 같겠지? 근데 가운데 하나가 더 있지? 그럼 0.5가 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수치를 절반으로 어떻게 해야 돼? 꽉 잘라야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5회 이하일 확률이라겠지. 여기까지 간 거지. 그럼 0.5보다 크다. 맞겠지? 요렇게. 독립시행은요. 벌써 다 끝났어. 5번째 거. 5번째 거는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 6건의 확률, 그러면 뭐 1 빼기 한 다음에 6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굳이 뭐 문제 풀 필요도 없는데 여기 29번 그냥 하나 가볍게 풀자. 저기 있는 스위치가 무작위로 닫힐 확률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럼 무작위로 열릴 확률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겠지. 그리고 저기가 전류가 흐르려면은 저 셋 중에 하나만 닫히면 될 거야. 근데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것을 갖다가 분류해서 풀려면 짜증나지? 3개가 다 닫힐 때, 하나만 닫힐 때, 가운데 거 하나 닫힐 때, 밑에 거 하나 닫힐 때, 그 다음에 2개 닫힐 때 짜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6건 생각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1 빼기 전류가 안 흐를 확률을 갖다 계산하면 되지. 다 됐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됐어? 여기 각각의 스위치가 열고 닫고 하는 건 다 독립사건일 테니까. 이게 여사건이란 얘기지. 그 위에 있는 문제도 살짝 보면 4개의 주사위를,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또는 1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또는 4개의 주사위를 1번 던져서 다 같은 얘기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또는 서로 같은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모나밀 볼펜이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짜증나잖아. 왜냐하면 이거 이꼴 0이 되려면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
그럼 N,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런 다음에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 뭐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0이 아닌 확률을 빼면 되겠지. 0이 아닐 확률은 왜 그러냐면 1 빼기 4번 넣었으니까 6의 4승. 맞냐? 그 상태에서 0이 안 되려면 X가 몇 가지? 6가지. 이게 0이 안 되려면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6가지. 그럼 Y는 몇 가지? 5가지. 그럼 Z는 몇 가지? 그치, 5가지지. 왜냐면 X랑 같을 수는 있잖아. 그럼 W는 몇 가지? 역시 5가지지. 그지? Z와만 다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사건으로 풀면 복잡한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한두 문제만 더 풀 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아까 독립사건 그랬잖아. 경우의 수에서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곱사건. 그래서 주사위 하나와 동전 하나를 던진다 그러면 6 곱하기. 그런데 실제로 확률에서는 이 사건이 독립이냐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지.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봐봐. 여기 한번 봐봐.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있는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저걸 아까 내가 근원 사건이라고 설명했어. 그것이 모두 같대. 그럼 6분의 1이겠지, 근원 사건은. 맞냐? 저건 표본 공간이겠지. 저건 아마도 주사위를 던진 걸 집합으로 표시한 걸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1, 2, 3, 4하고 독립인 사건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그 사건, 경우의 수에서 독립사건의 관점으로 저걸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 알아듣겠어,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근데 내가 독립사건 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 무조건. PA 교집합 B하고 PA 곱하기 PB가 같은지를 살피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 이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PA는 얼마야? 6분의 4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 사건하고 독립인지 한번 보자. 이걸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PB는 얼마야? 6분의 3이겠지. 전체 6가지 중에 3, 4, 5니까. 그럼 P의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 하면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 어떻게 돼? 3하고 4. 맞잖아. 그럼 확률 얼마야? 6분의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두 개 곱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나 봐봐. 그러면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확률의 5가지 포인트 내가 얘기하면서 그 독특한 사건 중에서 독립사건을 확률에서 이해할 때 무조건 내가 알려준 대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필히 명심하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확률의 5가지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완료했다. 여기는 혹시 안 푼 문제도 다 얼마 없는데 풀어보고 안 되는 건 건쌤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을 못 살게 구들어. 끝이다.